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역의 기상 상황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소박사 기상 채널입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거대한 기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캄차카반도 부근에는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른바 폭탄 저기압이 통과하며 주변 지각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압 통과 시점에 맞춰 규모 6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자연의 거대한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주말 태풍에 버금가는 강력한 강풍과 함께 불청객 황사가 예고되어 있어 단순한 예보, 그 이상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 15분 분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현재 전 지구적인 기압 배치와 폭탄 저기압의 원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국 17개 도시의 상세한 기온과 지역별 특이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후반부에는 주말 강풍에 대비하는 생활조언과 과거 사례 비교, 그리고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상세히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의 한반도 주변 기압 시스템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겨울철 기압 배치인 서고동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차가운 고기압이, 동쪽에는 발달한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그 사이로 북쪽의 날카로운 한기가 마치 통로를 지나듯 우리 내륙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 무주 설천봉이 영하 10.7도까지 떨어졌고 서울 노원구 역시 영하 4.4도를 기록하며 연휴 마지막 날 이동하시는 분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동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의 움직임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동해바다 위를 지날 때 막대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강력한 저기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찰이 큰 육지보다 마찰이 적은 바다 위에서 저기압은 훨씬 더 무섭게 발달합니다. 실제로 24시간 만에 기압이 27헥토파스칼이나 떨어지며 폭탄 저기압의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며 일본 동북지방에는 폭설과 강풍을 뿌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곧 다가올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일시적으로 온화한 봄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상세 예보를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최저 영하 4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나머지 지역입니다. 인천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지형적 특성상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서울보다 낮 기온 회복이 더디겠습니다. 해안가 방파제나 선착장 부근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집니다. 출근길이나 외출 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기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원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천은 내륙 산간 지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지만 오전 중에는 도로 위 살얼음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현재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예보입니다. 대전은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영상 7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한 오후가 되겠습니다. 세종 역시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영상 6도로 맑은 하늘 아래 야외 활동하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청주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충청권 내륙은 새벽 시간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연휴 마지막 귀경길 안전운전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입니다. 전주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해 낮 최고 영상 9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목포는 최저 영상 1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부 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불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 여객선 운항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대구는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9도까지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포근한 지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지 지형 특유의 일교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최저 영상 2도, 최고 영상 10도로 바다 너머의 폭탄 저기압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울산은 최저 영상 1도에서 최고 영상 9도, 창원은 최저 영상 1도에서 최고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영남권 해안가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와 도서 지역입니다. 제주는 최저 영상 6도, 최고 영상 11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에 다가올 강력한 저기압의 길목에 있는 만큼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영상이도에서 최고 영상 4도에 머물겠으며 현재 내려진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는 오후 늦게부터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조언과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질문 주신 용어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영하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본 기상청 예보에서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시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과 표준 기상 용어로는 0도 미만을 영하, 0도 이상을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이너스는 수학적 부호의 개념이 강하므로 우리말의 정치와 정확성을 고려한다면 영하 4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한 분께서는 남반구에도 폭탄 저기압이 발생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발생합니다. 폭탄 저기압은 북반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반구 역시 겨울철이 되면 남극의 차가운 공기와 아열대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며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부근 해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거대한 폭풍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호츠크의 기단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신 시청자분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초여름이나 가을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저온 현상과 함께 비를 뿌리는 주범입니다. 이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마전선입니다. 기상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해박한 지식에 저도 매번 놀라곤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주말 예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몽골 부근에서 발달 중인 저기압이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은 상공 5,000m의 아주 차가운 기압골과 수직으로 결합하는 이른바 커플링 상태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기압이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상태입니다. 부산 부근의 예상 풍속을 찍어보니 초속 18m가 나옵니다. 이는 대형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 저기압은 고비 사막과 황토고원을 지나며 엄청난 양의 모래먼지를 감아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에 포근한 날씨를 즐기려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강력한 바람과 함께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4대 그룹별 맞춤형 조언들입니다. 첫째,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요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도사 홍매화나 광양매화 등 꽃구경 계획하셨던 분들은 일요일보다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전 중에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으니 간판이나 화분 등은 실내로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자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주말에 서해대교나 영종대교 등 긴 다리를 건너실 때는 옆바람에 차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30% 이상 줄이시고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또한 황사로 인해 시야가 갑자기 좁아질 수 있으니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민 여러분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저기압은 비보다는 바람과 황사가 주된 위협입니다. 비닐하우스 밴드를 팽팽하게 조이시고 환기창을 닫아 황사먼지가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축사 내부로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환기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 취약계층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오르다가 다시 강풍과 함께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 사고가 잦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주말 동안 외출을 삼가시고 실내 온습도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사는 입자가 작아 폐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보 모델들의 비교 분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 GFS 모델과 유럽 ECMWF 모델 모두 주말에 강력한 저기압 발생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는 경로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저기압 중심이 우리 내륙을 관통하느냐 아니면 북쪽으로 치우쳐 지나느냐에 따라 강풍의 지속 시간과 황사의 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 아이콘 모델의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번 예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며 내일 아침 데이터를 통해 더 정밀한 경로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는 매서운 북풍이 불겠지만 내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품 안에서 잠시 평온한 봄날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태풍급 강풍과 황사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각 지역별 기온과 대비책을 꼼꼼히 챙기셔서 남은 한 주를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캄차카반도의 지진과 폭탄, 저기압, 그리고 몽골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저기압의 소용돌이까지 이 모든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준비한다면 어떤 기상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저는 내일 아침 7시에도 가장 정확한 기상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소식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